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뭐 연말 연시, 이 연말과 연시지만 전혀 분위기가 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 마침 이 11호라는 영화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 영화가 되었습니다. 어, 미국입니다. 미국이 배경이고요. 가상의 미래가 배경이죠. 대통령 으로 인해 미국이 분열에 이르게 됩니다. 연방군이 있고 연방군에 저항하는 서부군이라고 하는 군이 있습니다. 아마도 세계관은 좀 더 넓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뭐 사회주의 세력도 등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영화적 세계관은 있습니다만 영화의 중심 구도는 대략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과거의 남북 전쟁처럼 미국이 둘로 나눠져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인종주의자 대통령이 있죠. 그로 인해 그 대통령으로 인해 내전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설정입니다. 이 11호라고 하는 건 이제 내전을 의미하는 말이죠. 남북 전쟁을 의미하는 말이 11호였고, 요 같은 제목으로 미래를 가상으로 하고 있는, 근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대체 역사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전쟁 영화이긴 합니다만 또한 로드 무비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또 가족 영화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영화고요. 전쟁이 일어나는 미국이라고 하는 가상의 미래 속에 뉴욕에서 워싱턴 DC로 자동차 여행을 하는 종공기자들의 이야기, 일군의 4명의 종공기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뭐 꽤 흥미로운 영화이고요. 뭐 또 현실과 공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독특한 영화죠. 미국에선 4월에 개봉했습니다만 국내 개봉은 굉장히 늦어서 12월 31일 날 2024년 12월 31일에 개봉해서 상영 중인 영화입니다. 뭐 단연 화제작은 연초에 2025년 연초에 화제작은 오징어 게임 2 시즌 2입니다만 11호 이 작품도 충분히 화제작이 될 만한 내용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작이고요. 이 작품의 감독은 원래 작가 출신인 알렉스 가랜드입니다. 이 알렉스 가랜드는 자신의 원작 소설이 영화화되어서 빛이었죠. 되면서 이름을 알린 영국 출신의 각 작가 겸 각본가, 그리고 이제 감독까지 된 사람인데요. 감독으로 연출한 영화로 한정지자면 이제 원래 빛이, 그다음에 28일 후에 각본을 썼고요. 선샤인 이런 작품들의 각본을 썼습니다. 그 이후에 영화 연출로만 국한시키면 11호 분열의 시대가 이제 가장 최근작이 되겠고, 뭐 흥행에 실패했습니다만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으로 화제가 되었던 맨, 그다음에 서던 리치 소멸의 땅 넷플릭스 영화죠. 그다음에 엑스 마키나 이렇게 상당히 크게 흥행한 적은 없습니다만 독특한 독창적인 시나리오 그리고 연출로 꽤 곽강받던 감독입니다. 아쉽게도 보도에 의하면 이 11호가 이 사람의 당분간 마지막 작품, 연출 마지막 작품이 될 것 같다고 하네요. 뭐 각본에만 집중하고 싶다 그러는데 뭐 그건 또 아직 알렉스 가랜드 50대 초반이니까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당분간은 28일 이후 시리즈 올해 나올 28년 후에 또 속편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에 또 참여할 것 같습니다. 자, 알렉스 가랜드의 이 11화에 대한 평가는 대략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단에서는 6, 7, 8 이 정도 나오고 있고 별 한 4개, 5개 기준으로 봤을 때 3개에서 4개 정도까지 걸쳐 있습니다. 평균 한 뭐 3개 반 정도 되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한 별 4개로 저도 예상을 합니다. 11월에 그 로튼 토마토 지수는 81, 신선도 81%, 그 다음에 69% 이렇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의 평가는 이 작품이 풍자성을 미국 내에 이제 사실 트럼프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영화거든요. 이제 포스트 트럼프가 미국을 더 분열시킨다라고 하는 걸 가정하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화의 설정이 직접적인 묘사를 담고 있는 영화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호에 대한 평이 살짝 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 작품은 사실 뭐 미국으로 국한시키기보다는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제 분열의 세계상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군 기자 패밀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직접적인 피를 나눈 기자들은 아닙니다만 주요 등장인물. 이 영화는 로드무비라고도 했죠. 이 네 명의 인물이 여행을 하는데, 이 네 명의 인물은 일종의 좀 작은 유사 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왼쪽에 조엘의 와그너 모라, 그 유명한 나르코스의 주인공이죠. 와그너 모라와 커스틴 던스트, 멜랑코리아, 브링 온미의 그 커스틴 던스트입니다. 이 두 인물이 이제 중년의 이제 베테랑 기자들이고요. 한참 뭐 현역의 기자죠. 그다음에 제시라고 하는 인물이 케일리 스페인은 이제 이 종군 기자가 되길 꿈꾸는 23세의 여성입니다. 케일리 스페인은 이제 우리들 영화 팬들에게는 엘리언 로몰루스의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요. 프리실라라는 작품으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윗세대, 이제 지금은 노장이어서 노구를 끌고 이 종군기자단에 참여한 인물은 스티븐 맥키니 핸더슨입니다. 이 네 사람이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네 사람이 다니면서 만나는 내전의 모습들, 내전의 풍경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가 바로 11호 분열의 시대입니다. 당연히 이제 오락 영화적인 재미의 영화라기보다는 좀 현실 고발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는 영화인데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제 깔깔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영화는 전혀 아닙니다만, 진지한 차원에서 집중해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많은 그런 영화입니다. 화면비는 1.85 대 1이고요. 예술 영화 그 제작사로 유명한 A24의 가장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뭐 물론 대규모 스튜디오에 비하면 뭐 그렇게 중급 영화 수준입니다만 5천만 불 정도의 제작비가 투영됐고 상당히 촬영도 잘 되었습니다. 되게 이게 전쟁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이긴 합니다만 감정이입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을 취재하고 있는 종군 기자들이 주인공인 영화죠. 그러니까 전쟁을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측면의 관점, 다큐멘터리적인 촬영 관점들이 이제 좀 묘사되어 있는 게 특이한 지점입니다. 영화의 시작과 끝은 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이제 뭐 가상의 대통령이고요. 닉 오퍼먼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맨 앞과 맨 뒤에만 등장을 하는데요. 닉 오퍼먼은 이제 이 연방군이 승리하겠다는 연설문을 막 준비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영화를 내내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연방군은 이 서부군에 의해서 전황상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전의 이제 원흉이기도 하고요. 이 서부군과 프레독이 나오는 물리쳤다는 정치승리 연설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지에 상당히 몰려 있고, 이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를 연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이, 기자들을 이제 워싱턴 DC 이 주인공들이 뉴욕에서 워싱턴 DC를 향해서 대통령이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전에 생전 마지막 인터뷰를 담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언급한 대사를 통해서 알아보면 기자들을 불신하기 때문에 이 기자들은 보통 중립의 세계에 있습니다만 이 대통령은 기자들을 죽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르는 걸 봐서는 상당히 무시무시한 인물로 묘사되는 거죠. 뭐 영화 속에서는 이제 직접적인 뭐 언행은 앞뒤에만 나오기 때문에 뭐 사실은 이제 현실과 공명해서 전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미국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이제 이 폭탄 테러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는 종군 기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사실 뭐 엄밀히 말해서 이 진보주의라고도 말하기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비판받았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 전황상 서부군이라고 하는 지역은 텍사스 주와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주를 한 두 개의 연방군 세력이 이제 싸운다는 건데, 사실상 그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의 텃밭이고 미국에서는, 그 다음에 텍사스는 공화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정적으로는 성향상 맞지 않죠. 하지만 뭐 영화는 뭐 그런 것들 딱 미국의 현실의 정치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설정을 일부러 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가장 중요한 주죠. 미국의 민주당의 가장 큰 그 인구 밀집 지역이 캘리포니아 주고, 그 다음에 공화당 내에서도 가장 큰 주가 이제 텍사스 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만큼 이제 각 주의 구성원들도 되게 다양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11호는
그 이야기들을 이제 깔고 영화를 이제 가상의 이제 역사를 가져갑니다. 주인공 리가 지금 커스틴 더스트가 나오죠. 상당히 뛰어난 사진 기자예요. 리가 지금 소요 현장을 취재하러 나갔고 뉴욕에 있는 그 속에서 이제 이 현장을 취재하려는 종군 기자를 꿈꾸는 제시 케일리 스페인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실 이 영화상에서 이 배우 컨스틴 더스트는 상당히 전쟁에 지쳐 있는 상태고요. 베테랑 종군 기자지만 그리고 이 케일리 스페인이는 이제 리와 같은 전쟁 기자를 꿈꾸려고 하는 소녀라고 말하기엔 좀 이제 23세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둘은 일종의 유사 모자 관계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겪고 있는 세대, 그 다음에 전쟁 후의 세대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둘이 마침 이제 가까워지던 계기는 이제 큰 사건을 겪기 때문인데 일종의 그 중동에서나 유럽에서나 있었다고 하는 자살 폭탄 테러가 이제 미국의 한복판에서 뉴욕에서 펼쳐지는 현장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둘은 호텔에서 다시 만남을 갖게 되고 그 다음 날에 이들이 이제 생각하는 워싱턴 DC로의 여행에 이 멤버들이 모두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미국 떠나게 됩니다. 자, 전쟁의 참상이 곳곳에 이제 묘사가 되는데 이렇게 다 버려진 차들로 가득 차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화에서는 기자의 모럴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좀 등장을 합니다. 기자들은 전쟁의 이제 그 참상을 기록하는 거죠. 특히 사진 기자는 그것을 이미지로 기록하는 기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영화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영웅주의랑 최대한 거리감을 두기 위해서 이 전쟁의 모습들을 스틸 사진들을 종종 집어넣어가지고 이 둘의 카메라가 일종의 객관적인 시선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정지 화면으로 이들의 이제 참상을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들의 연출들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쟁의 과정에 이제 쾌감 같은 것들은 최대한 절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보고 있으면 이제 이들이 일종의 그 민병대 같은 그런 팀이고요. 아마도 연방군과 맞서 싸우고 있는 그런 민병대 대원들의 전투에 이제 지금 기자로서 뒤를 쫓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죠. 그래서 속에서 이제 이 전투 과정에서 사망하는 병사들의 모습도 등장하고요. 그 안에 생포대에 어 있는 적군의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적군에 대한 전장의 되게 그 비극성, 죽음이라든가 살인에 대한 무감각함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잘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의 이 전투 장면, 비록 아마도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조엘, 남성 그 리포터죠. 조엘의 그 친한 인물이 이제 대장으로 있는 걸로 보이는 이 민병대 대원들도 적군을 잡자 그냥 기관단총으로 이들을 사살해버리죠. 그런 모습들을 그냥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명살상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공간이 전장이라는 곳이라는 것을 또 영화는 잘 묘사하고 있고요. 그 직접적인 비극은 이들에게도 영화의 후반부에 다가오게 됩니다. 자, 뭐 요게 이런 이제 생경 풍경, 그러니까 아주 대비되는 풍경, 쇼핑몰에 그 추락해 있는 공격용 헬기와 수중용 헬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일상이 된 그런 생경한 풍경들, 미국의 현실에 평화로운 미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런 생경한 풍경들의 묘사가 탁월한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장면도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이들이 이제 여행하는 과정에서 이 마을의 묘사가 나타나는데 이 마을은 그 아무 진영에도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일종의 중립 마을이에요. 네, 그래서 이 미국 전역에 내전이 터진 건 아시죠라고 너무 평화롭게 장사도 하고 그냥 뭐 일상을 잘 그러니까 일상이 전쟁이라는 건 일상에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의 도입부에 보면 주인공 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빌딩에 올라가야 되는데 빌딩 그 엘리베이터가 언제 정전될지 모르기 때문에 걸어가는 걸 추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리는 되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그 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에 이제 물론
제시를 만나서 이 젊은 여성 종군 기자 제시를 만나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 일종의 전장이 일상화된 도시의 파괴된 도시의 모습이고요. 근데 이 도시는 이 거처하는 소도시의 경우에는 뭐 그냥 아무데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상을 그냥 구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뭐 빠져 있다라고 이제 동네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영화의 이제 이 장면의 후반부에 보면 또 위를 보라라고 하면 이제 또 이 외부인을 경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장이 영향이라고 하는 게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것을 또 설명해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화에는 그런 에피소드를 상당히 많이 집어넣는데, 뭐, 스토리가 로드무비, 일종의 로드무비이기 때문에, DC에서 고속도로가 다 파괴되었으니까, 지방도를 이용해서 이제 삥삥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을 쫓아가면서, 갖가지 이제 표정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장면에선 그, 소속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격을 받았고, 공격을 받은 편에 있는 이 부대의 저격수가 저기 보이지도 않는 상대방의 총알을 보면서 저격하는 이런 대결 장면 같은 것이 등장을 합니다. 뭐 흥미롭게 스릴러 같은 흥미로움보다는 끔찍하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주는 장면들이죠. 예. 그래서 누군지 얼굴도 모르는 상대방을 쏴 죽여야 되는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뭐 내일 같은 걸 보면 이쪽이 좀 더 자유로운 입장이라는 걸 보여줄 것 같아요. 염색을 했다는 이 친구들이 염색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면, 그러니까 이 나이 또래에 염색을 하고 자유롭게 살아야 될 청년들이 전장터에서 사람을 죽고 죽이는 일에 이제 투입되고 있는 비극 같은 것들이 이제 이 장면 하나에도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간에 이제 지금 영화에 지금 예고편 캡처 화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지만 주유소에 갔는데 그 주유소에 있는 공간에서도 약탈을 이유로 상대방의 그게 폭력적인 고문을 하고 있는 장면도 등장을 하고요. 이 일상이 폭력으로 가득 차 있는 전쟁의 양상들을 상당히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전쟁이 만약에 오판에 의한 지도자에 의해서 전쟁이 벌어졌다면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건 캠프고요. 이건 좀 후반부 장면이었는데 좀 섞여 들어갔네요. 중간에 이제 가장 그 끔찍한 장면의 경우에는 이제 영화 예고편에도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이 그 어떻게 보면 평화롭게 그 동료 기자들과 기자들의 차량과 만나가지고 일종의 이제 DC를 향해서 가고 있던 상황 속에서 이 둘이 생포를 다요. 이분은 이제 동료 기자고, 그다음에 이쪽은 제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상당히 살벌한 인물로 제시 플레먼스라고 이제 유명한 배우가 있죠. 케이트 윈슬렛의 실제 남편이고요. 이 제시 플레먼스, 제시 론 플레먼스가 출연하는데 이분이 또 유명한 배우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인기는 없습니다만 뭐 킬러스 오브 더 플라워 문과 파워 오브 도그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연기를 보였던 그런 배우죠. 이 제시 플레먼스라는 배우가 상당히 살벌한 인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뭔 짓을 하고 있느냐, 이게 연방 충성파의 군인이라고 보겠는데 이들이 이제 아마도 인종 청소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미국이냐. 그래서 여기서 되게 유명한 대사. 당신은 어느 미국인이냐, 어느 아메리칸이냐, 중부냐 남부냐. 그러면서 이 등장 인물들, 그러니까 이 둘이 잡히자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동료 기자들 3명이 다시 오는 거죠. 그런 장면이 이제 펼쳐져요. 그러니까 이 되게 무심한 표정으로 플레먼스가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해놓은 짓이 이제 이런 짓인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영화에서 뚜렷하게 어떤 이유로 학살했느냐의 이데올로기 따윈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영화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전장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전쟁의 일상이라고 하니까 평범한 일상을 갑자기 보내고 그냥 길을 가던 이 기자들은 갑자기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죽을 고비를 누군가는 넘기고 누군가는 못 넘기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제시가 겪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 속에서 이 영화의 알렉스 가렌들은 되게 인상적인 표현을 하는데 영화는 내내 이제 음악 사용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이들의 비명을 지르는 장면에서는 소리를 갖다 반대로 소육 효과를 줍니다. 아예 소리를 무음으로 처리해 버리죠. 그래서 이 전쟁의 비명 소리를 갖다가 실제로는 사운드 없이 묘사함으로 인해서 그 비극적인 상황들을 더 잘 묘사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이들의 이제 탈출 과정에 이제 이런 불타버린 어떻게 보면 되게 환상적으로 아름답지만 이 비극적인 아름다움 같은 장면들을 또 묘사하면서 더 많은 생각들을 해주게 하는 영화인데요. 영화의 이제 후반부는 상당히 이제 그 전투 장면에 거의 이 영화의 스펙타클을 거의 후반부에 박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이 내전의 원흉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영화에서 만들어져 있는 가상의 대통령입니다만 분열을 획책하고 인종을 차별하고 그런 대통령이 지배하는 미국의 분열상이 극단화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걸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극단 속에서 이 말하자면 이제 새로운 종군기자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이들은 이 종군기자들의 여행은 인터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 왜냐하면 반란군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군에 대항하는 대통령에 대항하는 서부군이 연방군을 제압하고 거의 이제 진입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이 지금 이런 다큐멘터리적인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들의 그 백악관 공격 장면을 상당히 담고 있죠. 근데 이 속에서 이 영화의 또 그 캐릭터적인 완성도들이 상당히 잘 묘사됩니다. 아까 가상의 모자 관계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인물들이었던 그 가상의 인물들이었라고 할 수 있는 두 인물이 서로 이제 상반된 반응을 보이게 되죠. 영화 상영 기간 내내 제시는 되게 그 성숙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반해서 리는 이 굉장히 고통의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 총탄의 내내 이 커스틴 던스트의 명연기는 피로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묘사의 연기를 했던 거고 그 피로의 극단이 이 마지막에 전쟁의 마렵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형태로 폭발하는 장면들로 묘사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내내 그 사용되었던 카메라 셔터를 멈추게 되고 카메라 셔터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그는 이제 맨 마지막에 이 전쟁 상황에서 훌륭한 그 동물적 판단력으로 이 대통령이 위장 전술을 통해 가지고 탈출을 기도하는 척 해놓고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이제 눈치채긴 하죠. 자, 그러면서 이 영화의 이제 후반부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결국은 영화는 영화 사용 내내 사람들이 죽어가는 장면들은 되게 단호하게 처리를 하거든요. 전쟁에 아마 실제 전쟁은 망설임이라는 것이 없겠죠. 총알을 날리고 그 총알을 맞는 사람은 덧없이 죽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막대한 권력자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중에 하나인 이 와그너 모라 이 배우 이 목소리로 물어보죠. 당신 남긴 말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뭐 평범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참사의 원흉은 또 덧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자, 11호는 아마도 이게 한국의 관객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상황과 상당히 많이 서로 울려서 이제 컨텍스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영화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이것은 이제 총기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고요. 미국 사회고 한국의 사회는 전혀 다른 좀 폭력의 형태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다른 것이 다행이긴 합니다. 미국적인 폭력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정말 끔찍하게 짝이 없는 일이죠. 11호는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는 대비되어 있죠. 종군 기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아버지에 해당되는 인물, 그 다음에 이 동세대 젊은 좀 약간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인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보호하고 성장시켜야 될 자녀 세대에 해당되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종군 기자들은 영화상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죠. 용기를 낼 때는 내고, 그리고 다행히 목숨을 걸어야 될 때 걸으면서 그 역할을 해냅니다. 그리고 자녀는 성장을 합니다. 반면 전쟁 상황이라고 하는 건 정말 혼돈의 양상들의 거듭입니다. 어딘가는 평화로움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똑같이 일상을 지내는 안전한 공간에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만, 어떤 공간에서는 생경한 풍경이 펼쳐지는 거죠. 스나이퍼가 쏘는 총알을 피해야 되고, 누군가는 총을 들고 누군가를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또 누군가는 별 죄 없는 인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학살해 나갑니다. 당신은 미국인입니까? 미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니면 가짜 미국인이라는 이상한 기준으로 사람을 죽여나가기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 아마 영상을 유튜브에서도 찾아보시면 이 장면은 통째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제시 플레먼스라는 배우가 상당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 장면이 되게 짧게 나온 장면인데, 이게 커스틴 던스의 실제 남편이기 때문에 잠깐 등장했던 것 같은데, 이 잠깐 등장한 장면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와, 이 배우가 엄청난 배우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장면이었는데, 전체로 뭐 배우들도 뭐 다 훌륭한 연기를 하고 있는 영화고요. 그 다음에 이 알렉스 가랜드가 펼쳐낸 되게 독창적인 세계관 자체가 단순히 미국이라고 하는 정치 정서뿐만 아니라 점점 극우파와 그 다음에 이제 양극단으로 흘러가고 있는 세계, 그러니까 뭔가 아군과 적군을 갖다 나눠가고 있는 분열적인 이 세계관의 징후들을 되게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뭐 한국도 다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대통령 뭐이 단순하게 뭐 제 옆에 앞에 있던 친구들이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대통령이 이제 미국 대통령 영화상에서 그 제거당하자 그 박수를 치더라고요. 뭐 크게 박수를 치건 아니지만 이렇게 치더라고요. 아마 이제 감정이입이 되어서 그랬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이 영화는 감정이입이 되는 종류의 영화는 아니에요. 각 인물, 이 종군 기자라는 인물은 객관적 사실로 상황을 묘사해야 되고, 영화의 전투 장면도 이 마지막 장면에서는 경호처들이죠. 이 대통령 경호처의 직원들하고 소수의 아주 친위 부대들만 남아가지고 이 서부군의 총공세, 그러니까 막 링컨 센터, 미국의 그 워싱턴 D.C.의 유명한 링컨 센터가 날아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로 봤을 때는 악몽 그 자체죠.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이제 경호처들도 뭐 뭔가를 할 수 있는 협상의 그런 가치도 없이 그냥 그 단호하게 다 모두를 죽여버리는 상황까지 가는 상황이 바로 이 영화의 현실적인 전투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고 사실은 매우 끔찍한 이야기죠. 벌어지지 않아야 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잘못했다면 어쩌면 전쟁까지도 갔었을 우리들의 미래의 그림일 수도 있었던 영화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영화를 한 번쯤 또 잘 생각을 해보실 수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2025년에 극장에서 제가 처음 본 영화였고요. 또 그만큼 가서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렉스 가랜드의 분열의 시대, 한 번쯤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1.85대 1의 화면비고요. 상당히 극장에서 그 뭐 쾌락적인 사운드 효과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뭐 강력한 임팩트를 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한 번쯤 가서 꼭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1호 분열의 시대, 뭐 분열의 시대는 아마 한국에서 붙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 지구적인 세계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세계에 대한 묘사, 또는 한국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묘사
그런 것들이 모두 같이 들어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1화 분열의 시대 이상 올해 2025년 첫 번째 소마 시네마의 리뷰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리뷰하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